나이가 70이 넘으면 이제 뭐 특별한 걸 할 힘도 없고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분들 삶을 길게 지켜본 뒤 내린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것, 그리고 그 진짜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용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책임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직장에서 눈치 보고 부모님 봉양하고 돈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하루도 편하게 쉬지 못했던 시간이 반세기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주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싶은 허무함까지 밀려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을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고 괜히 뭘 해도 서툴고 어색할 것 같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면 민폐일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70대, 8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제일 늦는 생각이다. 지금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이 말이 처음엔 그저 멋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상을 함께 지켜보니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짜 삶의 지혜였습니다. 어떤 78세 어르신은 평생 회사에 묶여 살다가 은퇴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방에서만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소파에만 앉아 있을 건가? 그날 그분은 옷을 갈아입고 동네 공원을 단 10분 걸었어요. 그런데 그 10분이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무짚이 흔들리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삶을 오래 쉬었던 사람에게 그 모든 장면이 새롭게 느껴진 거죠.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걸 해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나가보자 하는 마음 하나로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작은 일에도 겁이 많아집니다. 나는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괜히 창피하면 어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누구보다 많은 걸 이겨내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난도 버텨냈고 전쟁 같은 사회 변화도 견뎌냈고 자식 키우느라 잠 한숨 못 자고 살던 시절도 지나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와서 여행 하나, 식사 하나, 취미 하나 도전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70대 선배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그냥 해보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은 정말 깊습니다. 젊을 때에 도전이라는 단어는 멀리 달려가는 힘이었다면 노년의 도전은 단지 한 걸음 내딛는 가벼운 용기입니다. 그 한 걸음만 해도 인생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처음 쉴 2년 동안은 그동안 못했던 휴식과 자유를 누리며 지냅니다.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취미도 해보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가슴이 텅 비어 있고 하루가 너무 길고 저녁이면 이유 없이 허전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보며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계속 멈춰 있는 사람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다시 꺼내는 사람. 그 작은 차이가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걸 해보는 순간 하루가 다시 살아있는 하루로 변합니다. 7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기쁨이 젊을 때보다 훨씬 크다. 왜냐면 이제는 점수나 경쟁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눈치 주지도 않습니다.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오직 내 인생을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사람으로 살자고. 노후는 절대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만 잘하면 젊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신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딱 하나, 마음속에 작은 변화 하나만 심으면 됩니다. 그래, 나도 해볼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 2막을 열어줄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여행이 점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가려면 체력도 신경 쓰이고 비행기 타는 것도 부담스럽고 낯선 곳에서 길을 헤매는 것이 괜히 겁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제는 집 근처에서만 다닐게. 멀리 가는 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삶이 밝아진 순간을 떠올릴 때 그 시작점이 바로 아주 작은 여행 한 번이었다는 겁니다.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스 한번 타볼까? 하는 아주 가벼운 마음이었죠. 저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핵심은 거리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라는 것. 평소에 지나치던 동네 버스 정류장도 한번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새로운 장소가 됩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리고 집에만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 새로 생긴 가게, 사람들이 바삐 걷는 골목길. 모두가 오래된 풍경이지만 갑자기 생생하게 살아나죠. 이게 바로 여행의 기적입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얻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고 출퇴근만 반복하며 바쁘게 살아온 분이었는데 어느 날 TV에서 강릉 빵집 소개가 나오자 저 빵 한번 먹어볼까 하는 아주 사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낭을 메고 기차역으로 향하셨죠. 목적도 없고 거창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이 그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릉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빵집 앞에는 긴 줄이 있었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바닷가를 바라보던 그 순간 그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 감정은 젊은 시절에 느꼈던 설렘과 아주 비슷했다고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비싼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데리고 나간 하루였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이미 다 보고 경험해 본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 시간이 없어서 관심조차 두지 못했던 풍경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보입니다. 동네 시장 한 번 가도 그렇습니다. 그냥 채소 파는 곳 같지만 자세히 보면 손에 흙이 묻은 감자, 갓단파, 집에서 담근 고추장, 그리고 그 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보입니다. 젊은 날엔 분명 지나쳤던 것들인데 나이가 들면 그게 모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시골 장터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장에 가면 채소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깽과리 소리, 시장 아주머니들의 구수한 말투가 뒤섞여 어릴 적 고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장 국밥 한 그릇이 거창한 호텔 뷔페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의 기억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노년층이 느끼는 행복감은 큰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경험이 새로워질 때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경험, 새로운 냄새를 맡는 경험,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경험. 이런 자극들이 뇌의 활성도를 높여 우울감을 줄여준다는 자료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행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가까운 여행은 더 좋습니다. 체력도 덜 들고 비용도 거의 안 들고 무엇보다 준비에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날씨가 좋으면 그냥 나가면 그게 여행입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면 그냥 타보는 것도 좋고, 기차역에 서 있다가 바로 떠나는 열차를 타도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입니다. 여행은 멀리 갈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건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오늘 집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가? 이 한 걸음이 심장을 깨우고 마음을 열고 무기력했던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은 더 특별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어디든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고, 걸어가다 마음에 드는 카페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 떠난 여행이 오히려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친구와 떠난 여행은 웃음이 많아지고, 배우자와 가는 여행은 여생의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든 함께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라는 것. 왜냐하면 여행은 삶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자극을 주고, 내가 아직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달력에 하루를 표시해 두세요. 그날은 여행하는 날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다시 살기 시작한다는 마음입니다. 여행이 마음을 깨우는 것이라면 새로운 음식은 혀를 통해 인생을 다시 깨우는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은 좁아지고 익숙한 음식만 찾게 됩니다. 아침엔 된장국,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생선구이. 분명 맛있고 편안한 식단이지만 문제는 이 패턴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면 삶 전체가 똑같은 맛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음식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하루가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강렬한 자극이 아니라 아직도 새로운 걸 느낄 수 있다는 미묘한 설렘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셔서 고춧가루 들어간 찌개, 매운 볶음류는 다 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라탕 많이 먹어요. 한 번만 같이 가봐요." 하고 손잡아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한 숟가락 먹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대요. 매운데 왜인지 계속 젓가락이 가는 신기한 맛, 그 낯설미 주는 자극이 너무 짜릿했다고요. 돌아오는 길에 하신 말씀이 "아이고, 내가 아직 입이 살아있었네" 였어요. 그 말에 손녀가 까르르 웃었고 두 사람의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입맛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 또 어떤 72세 어르신은 평생 날생선을 못 드신다고 했습니다. 초밥은 젊은 사람 음식, 비린내가 싫다고 손사래를 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한 점 억지로 떠먹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따뜻한 밥알과 차가운 생선이 섞이며 주는 조용한 감칠맛, 입안에서 살살 녹는 특유의 식감, 무엇보다 내가 평생 못한다고 생각한 걸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이 그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동네 횟집 단골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안 먹는다고 단정지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먹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라도 처음 맛보는 음식 중에는 인생 최고의 음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이 노년층 뇌 기능에 큰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낯선 향, 새로운 식감, 처음 느끼는 조화, 이런 요소들이 뇌의 기억 회로와 감각 회로를 강하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새로운 음식은 곧 뇌의 젊음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특히 제철 음식은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봄에는 달래와 두릅의 쌉싸름한 향, 여름엔 옥수수와 참외의 달콤함,
가을엔 전어와 밤의 고소함, 겨울엔 굴과 곶감의 깊은 풍미. 이 계절 음식들을 제대로 먹으면 계절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삶의 속도가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는데 제철 음식을 맛보면 마치 계절을 손으로 붙잡는 느낌이 들어요. 해외 음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던 음식들, 베트남 쌀국수, 태국 팟타이, 이탈리안 파스타, 이제는 동네 식당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도전해보면 의외로 담백하고 깔끔해서 나이 든 분들의 입에도 잘 맞습니다. 국물이 시원한 쌀국수는 위에 부담도 없고 향이 은은한 파스타는 소화도 잘 됩니다. 심지어 어느 70대 어르신은 인도 커리에 빠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드신다는 분도 계세요. 이처럼 음식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 작은 도전입니다. 입맛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하루가 새로워지고, 하루가 새로워지면 결국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음식 도전의 가장 큰 매력은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자주 못 가도 음식은 하루 3번 기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 바꿔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대신 라떼 한 잔 마셔보는 것도 작은 여행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내일 점심에는 평소 먹지 않던 음식 한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음식은 인생을 크게 흔드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깊게 흔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먹는 동안 느껴지는 설렘, 오, 이거 괜찮네 라는 한마디, 그 작은 감탄이 삶 전체를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고, 아직도 놀랄 수 있고, 아직도 설렐 수 있습니다. 입맛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뿐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통해 입맛이 깨어난다면 패션의 변화는 마음 전체를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편안함을 기준으로 옷을 고르게 됩니다. 늘 입던 바지, 늘 입던 셔츠, 늘 같은 색깔의 재킷. 어느 순간 옷장에는 비슷한 색과 비슷한 형태의 옷만 남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이 반복된 패턴이 우리 몸뿐 아니라 기분까지 동일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늘 똑같은 내가 있고 그 익숙함 속에서 활력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작은 변화가 필요해요. 단 몇 가지 옷만 바꿔도 삶이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출을 할 때도 항상 편한 헐렁한 바지와 오래된 셔츠만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손주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그래도 할아버지가 좀 멋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장을 맞추러 가셨습니다. 처음 맞춰 입은 양복이 어색해서 웃음만 나오셨다는데 결혼식 날 사진을 찍고 난 뒤 들은 말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청년이네.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살아있던 젊은 나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는 시장에 갈 때도 일부러 셔츠에 조끼를 걸치고 외출할 때는 밝은색 모자도 쓰면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옷은 사실 입는 대상이 아니라 기분을 입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패션의 변화가 주는 심리적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나이가 들면 표정이 굳고 움직임이 단순해지지만 옷 하나만 달라져도 표정이 환해지고 어깨가 스스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거울 속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머리 색깔이나 모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60대 아주머니는 평생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두고 사셨는데 딸이 엄마 밝게 염색 한 번만 해봐요 하고 설득해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염색이 끝나고 거울을 보는 순간
본인은 물론 미용사도 깜짝 놀랐다죠. 내가 이렇게 환하게 보일 줄 몰랐네. 그날 이후 그분은 외출할 때마다 더 자주 웃고 사진도 자주 찍고 스스로가 더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때가 많아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게 직접 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히 컬러는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늘 검은 바지, 회색 재킷만 입던 분이 어느 날 파란색 셔츠나 노란색 스카프 하나만 걸쳐도 얼굴이 훨씬 밝아지고 사람들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멋있게 차렸어요?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옷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의 시선도 달라지고 그 시선이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신던 검은 운동화 대신 가벼운 흰색 스니커즈를 신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흰 신발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신어보면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밝은 신발은 발끝을 들어 올리는 힘이 있어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씩씩하게 걷게 만들죠. 걷는 자세가 바뀌면 마음의 자세도 함께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신발을 바꾸면 발걸음이 바뀌고 발걸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별것 아닌 변화처럼 보여도 그 작은 한 걸음이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모자 역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용도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예요. 여성분들은 책 넓은 모자만 써도 우아하게 보이고 남성분들은 중절모나 베레모를 쓰면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모자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면 새삼 아직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이 생겨요. 중요한 건 비싼 옷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1만 원짜리 셔츠 하나만 사도 심지어 옷장에서 몇 년째 입지 않던 옷을 다시 꺼내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평소 너무 튄다고 생각하며 아껴만 두었던 옷이 사실은 지금의 나에게 딱 맞는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옷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나이를 이깁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나이가 든 사람처럼 대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편한 것만 찾고 튀지 않는 것만 고르고 새로운 것을 피하려 하죠. 하지만 진짜 멋은 나이를 감추는 게 아니라 나이와 함께 더 빛나는 겁니다. 옷은 그 길을 열어주는 가장 쉽고 빠른 도구입니다. 옷 하나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일 입어야 할 옷입니다.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더더욱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 순간 거울 속 내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내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다시 내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멋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다시 멋져질 시기입니다. 옷은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의 표정을 밝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와 다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옷차림으로 마음이 환해졌다면 이번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뛰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취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배워도 금방 잊어버릴 텐데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앞서죠.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취미는 젊을 때 배우는 취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시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고 싶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한 동기만큼 기쁜 일이 또 없어요.
처음 하는 게 주는 설렘, 그 조금의 두려움, 해낼 때의 뿌듯함.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깊고 진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68세 할머니 한 분은 은퇴 후 집안일만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너무 공허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텅 빈 시간이 이어지니 머리는 멍하고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우쿨렐레 교실 개강이라는 문구를 보셨다고 합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악기를 잡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하겠어 하셨지만 이상하게 그 종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다음 날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에 등록하셨답니다. 첫날 우쿨렐레를 잡았을 때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상한 소리만 났지만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웃음이 나고 재미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아리랑을 완주했을 때 그분은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취미가 주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감 몇 방울 떨어뜨리고 붓으로 쓱쓱 칠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정리하고 위로합니다. 실제로 70대 아주머니 한 분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시기를 그림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꽃 한 송이를 그리면서, 과일 하나를 그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슬픔이 줄어들더라고 하셨어요. 나중에는 작은 전시회에도 작품을 걸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라는 칭찬을 들었죠. 그분은 그 순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진 역시 요즘 시대 최고의 취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아서 장비 없이도 충분히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얼굴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면 예쁜지, 어떤 배경이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만 배워도 사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주와 놀다가 한 장, 동네를 산책하다가 한 장, 꽃길에서 한 장 찍다 보면 그 사진들이 쌓여서 내 삶의 풍경이 됩니다.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잘 살았구나 하는 감동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인기 많은 취미 중 하나는 플라워 클래스입니다. 꽃을 한 송이씩 만지고 향을 맡고 잎의 결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꽃은 계절마다 색도 향도 달라서 배울수록 끝이 없어요. 봄에는 프리지아,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동백. 계절에 따라 다른 꽃을 다루다 보면 내 삶도 사계절처럼 다채로워집니다. 집에 꽃 한 다발을 꽂아두면 방 안 전체가 밝아지고 그 꽃을 내가 직접 꾸몄다고 생각하면 하루가 더 특별해져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은 디지털 취미도 충분히 노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컴퓨터를 뭘 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스마트폰 활용만 배워도 세상이 넓어집니다. 검색하는 법, 사진 자르는 법, 동영상 저장하는 법, 음악 찾는 법. 이런 사소한 것들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훨씬 현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60대 아저씨는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반을 들은 후 아주 작은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 개 안 되었지만 댓글 하나가 달린 순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을 젊게 만드는 비밀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기회이며 나이 들어 잊어버린 설렘을 되찾는 통로입니다. 무엇을 하든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못하면 더 재미있고 서툰 만큼 더 배움이 생기고 틀릴 때마다 더 웃음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결과를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즐기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취미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것. 악기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글쓰기든 꽃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고르고 이번 달 안에 시작해보세요. 시작하는 순간 그 설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뛰게 만들 겁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노년을 반짝이게 하는 가장 깊고 가장 순한 보약입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진짜 가장 무서운 적은 고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지만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죠. 많은 70대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줄어들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훨씬 어렵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로움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 몰두하며 살아온 남성분들은 퇴직 후에 갑자기 모든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충격을 더 크게 받습니다. 회사에서 늘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주고받고 점심을 함께 먹던 시간이 사라지고 나면 하루가 너무 길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점심시간에 약속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저녁이 되어 집안이 고요하기만 한 그 순간들이 마음을 더 깊게 가라앉게 만들죠. 특히 밤이 가장 어렵습니다. 낮 동안에는 억지로라도 움직이지만 해가 지고 혼자가 되면 고독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오듯 조용히 마음 깊숙이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술로 외로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잠은 오지만 다음날 아침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체력은 더 떨어지죠. 연구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혼자 있는 시간의 급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독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술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역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외로움은 피하는 순간 더 커지지만 마주하는 순간 작아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힘 중 하나가 바로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 번 마시기, 20분 걷기,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꼭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마시기, 하루 10분 책 읽기, 하루 1장의 사진 찍기. 이런 사소한 루틴들이 하루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채우고 외로움이 자리할 틈을 줄여줍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의 정서 안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작은 루틴을 지키기 시작하면 자존감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 내가 내 삶을 다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감정은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군가를 애써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장 동료는 친구가 아니라 직업이 만든 인연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퇴직한 뒤 연락이 끊어졌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정리일 뿐이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초라해집니다. 대신 이런 마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남아도 충분하다. 삶은 70세가 넘으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얕은 인연을 많이 붙잡는 것보다 깊은 인연 한두 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 고독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누군가와의 소속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속감은 꼭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산책 모임, 작은 독서 모임, 취미 모임, 지역 봉사, 주민센터 강좌, 이런 곳만 가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작은 대화들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처럼 작동합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 친구가 생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열렸다. 결국 외로움을 이기는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누구와 있어도 외롭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혼자 있어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남이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책을 읽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운동을 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취미를 배우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이 모든 선택들이 결국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되고 노년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노년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서 행복한 노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내가 나를 다시 돌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퇴직 후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 걷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 속도로 걷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외로움 대신 평온이 자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빛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